저는 굉장히 쎄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내일 쓸 기름이 없어서 지금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 수준의 변동성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없었고 블랙스완 정도가 되는 정도의 변동성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율도 유가도 지금 50%가 올랐고 단기간에, 그리고 환율도 단기간에 40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정말 그 쓰나미는 엄청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3월 8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두바이유가 지금 이제 1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100달러가 넘은 적이 몇 번 있었냐, 역사적으로 아주 과거는 빼고 1990년도에 걸프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뭐 15달러 정도에서 40달러 정도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 100달러 이상 찍은 적이 2011년 이때 이제 아랍의 봄이라 그래서 아랍 쪽, 그러니까 중동 쪽 정세가 엄청나게 급변하는 상황이었고, 리비아 내전도 있었고, 이렇게 어떤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던 시점에 1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넘었던 게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100달러가 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1년 이때는 차화정 강세라 그래서 주식시장이 엄청 잘 나갔어요. 당시에 최고점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2022년도에는 3200포인트에서 쭉 미끄러진 역사가 있었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놓고 지금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가파르던 시기여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받쳐졌어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가도 상승했던 측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2022년도에는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가의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어디에 가깝냐? 지금은 1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스펀지처럼 모든 자금들을 흡수를 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것들을 싼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유가까지 굉장히 폭등해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2월 26일 이때 2월 27일 이때 그 이란 전쟁이 나기 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60달러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달러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50% 정도가 일주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랬던 적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유가가 이제 오르긴 올랐어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급등을 한 적은 없고, 유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쎄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내일 쓸 기름이 없어서 지금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 수준의 변동성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없었고 블랙스완 정도가 되는 정도의 변동성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율도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1485원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한 40원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같이 이제 그 원유의 수요가 많고 그다음 원유의 의존도가 큰 나라들에서는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변동성이 커집니다. 주로 오르죠, 환율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왜냐면 기름을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달러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은 외환시장 내에서 달러가 적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환율이 문제였는데 거기다가 국제 유가까지 한 방 더 맞은 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연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율을 계속해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이제 환율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부에서 환율을 계속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튀어 오른다는 거는 지금 빠져나가려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 거고, 어찌됐건 환율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 생각을 할 때는 유가도 지금 50%가 올랐고 단기간에, 그리고 환율도 단기간에 40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정말 그 쓰나미는 엄청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수입국에다가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 작아요. 작은 외환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외국인 자본이 이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왜 일어나냐를 생각해 보면, 물론
코스피나 우리나라의 자산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큰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책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렇게 정책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꺼려지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딱 드러나듯이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어떤 외부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취약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좀 이전부터 계속해서 큰 금액을 계속해서 빼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더 빠져나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의 어떤 정세를 살펴보자고요. 지정학적인 정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만 문제도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 그냥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제 이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 몇 명 남은 뭐 러시아, 중국, 여기가 다 이제 우리나라 주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보적으로도 지금 상당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지 알아요. 또 이란 전쟁 끝나면 또 그 다음엔 또 줄 서서 맞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나 어떤 자산 소유한다는 거는 어떤 미래적인 가치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또 매력적인 요소일까? 지정학적 위기가 큰 그런 나라들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이 과연 좋은 요소일까를 생각했을 때 전 그건 절대로 좋은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이전에 몇 편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 코스피 관련해서 지금 개인들에겐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수급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고평가라는 내용을 올렸었고, 오늘 지금 두바이유나 WTI 뭐 이런 국제 유가들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또 주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대응이 좀 아무래도 민첩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점점 확실해진다,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미리 영상에 찍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찍어 놓지 않으면은 야, 다 끝나고 나서 네가 뭐라고 했든 그거는 뭐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아무리 미리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뭐 저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어떤 잘못 판단한 거에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신뢰도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로 찍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하루에 한 편 막 거의 이틀, 원래는 한 일주일에 한 편이나 두 편 올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리고 또 금방 찍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준비를 안 하고 하냐, 이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편 찍으려고 많이 찾아봐요. 많이 찾아보고. 알았어. 나가 있어 잠깐만.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수치들도 다 찾아보는데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 어떻게 갈지 거시적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